수방사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임단처럼 이제 막 소화기를 얻어맞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 좀 있어서 진술조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70호 중에 1, 최승훈, 김석진 다 이제 수방사 소속이고요. 35 특임대대, 2 특임대대로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 진술서 및 최승훈 진술조서 중에서 피해 상황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에서 시민들에게 저지당한 이후 후문으로 우회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개호 물자를 강탈당한 인원들이 있었다. 와이파이 에그 군총검 이게 빼앗겼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게 아마 되찾지는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군용물 탈취가 안기량에 의해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고요. 뭐 잃어버린 게 수도 없이 많은 모양입니다. 고소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국민을 상대로 고소하는 절차는 군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고소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낭독하겠습니다. 인원들이 다 명확한 지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고 인원들도 작전과 혼선이 많았습니다. 저희끼리 했던 얘기도 민간인들과 대화 및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했습니다. 대화조차 안 했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거기 왜 왔는지를 군인들이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국회 문에서 민간인들에게 제지당하고 우회할 때도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장비를 뺏긴 인원도 있었고 저희는 국회로 들어가지 않았고 외곽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 기록 756번 이제 김석진 대위 그 진술서인데 이게 진술서인데 타이핑을 했다고 해서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진술서에 해당하고요. 23시 40분 에서 23시 50분 사이에 국회 1정문에 도착하였으나 경찰 차량의 정문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에 보면은 뭐 군인들은 선택적으로 보내줬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사람들도 경력에서 막혀서 정 들어가고 싶으면 저기 칠문 쪽으로 들어가서 담을 넘던지 말던지 해라 이런 식으로 후대접을 받았지 뭐 수방사 군인이냐 어서 와라 우리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희들은 특별히 들여보내주겠다 그런 대화 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증언한 사람도 없었고 진술조서에 그런 내용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경찰에게 땡땡땡 팀임을 알렸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 쪽에서 확인해 보겠다. 사전에 공모가 돼 있었으면 뭘 확인해 보겠습니까? 그냥 들어보내면 되죠. 기다리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부착되어 있는 군 표식, 아마도 이제 수방사 표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확인하고 이 상황이랑 똑같죠. 공수처 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앞에 시위대가 몰린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확인하고 차량 앞뒤에 심지어 차량 아래까지 들어가 차량 이동을 막았고 차량 문을 강제로 열어 운전병을 빼내려고 하거나 창문을 열어 버스에 침투, 장비를 탈취하려고 하는 위험 시도들, 예를 들어서 창문을 두들기거나 발로 차는 행위, 코란도의 경우 차량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 등이 있어 창문과 문을 잠갔으며 성난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차량 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지역대장에게 보고하였고 이어서 전화가 온 사령관님께도 보고하였습니다. 공안시 00분부터 0시 10분 전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작 시간 23시 40분인데 지금 종료 시간은 0시 10분이니까 이 뭐시 얼마죠? 1시간 넘는 건가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거거든요. 전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비상계엄에 해제되었다고 시민들이 소리쳐 환호하였고 버스를 향해 돌아가는 말과 함께 행동을 취했습니다. 10분에서 20분이 지난 뒤 경찰이 시민들을 차량에서 떼어놓고 유도를 해줘서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보시기엔 이 상황과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71호증으로 군사결장 경찰 직무 수행에 관한 법률 72호증의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72호증의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것은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 안에는 대테러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테러라는 말이 이제 뭐 흔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을 참고 자료, 그러니까 증거 자료로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73번으로 CD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재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은 지금 편철되어 있는 기록에서 CD를 좀 꺼내주셔서 저희가 한번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편철된 기록 자체를 지금 저희가 안 갖고 있는데 저희가 증거 자료 지금 받고 있거든요, 따로. 예. 이건 뭐 재판 절차에서 다 그때 증거조사 사실 했던 부분 아닌가요? 저희가 73호증 CD는 예. 증거조사한 기억이 없어서요. 저희가 낸 게 맞다면은 재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기록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할까요? 예. 74호증은 이제 증거능력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증거능력 관련해서 주로 다투는 것은 원본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제출한 모든 자료가 그 경위 자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형과 김영기 사이의 그 대화를 녹음한 33개 녹음 파일의 경우에는 아예 그게 뭐 어떻게 제출이 됐는지에 대한 경위가 전혀 없고요. 그 수사 보고서가 결국엔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 녹음 파일과 녹취록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봐서는 대체 이게 원본이라는 건지, 원본에서 어떻게 추출했다는 건지, 해시는 어디 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저희가 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특검에서 말하는 건 뭐 진정 성립 과정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 판결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사자라든가 전문가의 증언에 의해서 원본서가 무결성 입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방법, 예를 들면 뭐 녹음 파일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해시를 추출해서 남겨놓고 이 법정에서 해시를 추출해서 비교하는 방식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만 사람이 나와서 제가 그때 녹음한 거나 조사했을 때 들은 내용과 같습니다. 이런 진술도 해서 인정한다는 거지.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규칙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뭐 문자로 받고 싶으면 문자로 받고, 캡처하고 싶으면 캡처로 받고, 스크린샷 떠가지고 메일로 받고 싶으면 메일로 받고, 문자로 받고 싶으면 문자로 받고, 이렇게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받았을 때도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유리한 부분만,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문구만 뽑아가지고 그 주장을 하시는데요. 판결문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통화 녹음 파일이 제공이 됐고 그 녹음의 당사자가 둘 다 나와서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상대방도 그렇게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제 목소리가 맞다. 이렇게 대화 참여자 두 사람이 모두 자기 목소리가 맞고 통화했을 때 대화한 내용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하더라도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본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1심에도 동일하게 인정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는 검사가 항소했지만 검사 항소 기각으로 끝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투고 있는 그 증거 능력 중에서 대부분은 원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출 경로 자체도 지금 디지털 관리 규정, 그러니까 대검 규칙에서 말하는 별지 2호나 별지 8호도 작성되지 않기도 했지만 원본이 없기 때문에 원본하고 대조할 수 없다. 특히 예를 들면 전자문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증인들에게 늘 물어보는 것이 이게 분명히 손을 쓴 것이 아니라 워터마크로 찍혀 있는 걸로 봐서는 문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그 원본이 어딨냐라고 물어보면 원본은 없다. 뭐 원본은 사라졌다. 뭐 편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특검에 쪽에서 제출하신 것 중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원본이 다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저희가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다투고 있다는 걸 거듭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74호증을 꼭 참고를 해주셔서 지금 특검이 제출하고 있는 대부분의 통화 녹음 파일이나 문자나 뭐 그 녹취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본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 증인들이 나와서 원본은 사라졌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전부 기각을 요청드립니다. 75호증 같은 경우 저희가 이따 재생할 영상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스킵을 하고요. 77호증의 1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그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한 것을 보면은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들로 홍장원 그리고 곽종근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는데 곽종근의 증언은 오염이 됐다고 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다시 곽종근의 전화를 받고 국회에 갔던 김현태 단장은 일관되게 본인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본회의장을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 본회의장을 들어갈 것이 본인의 임무였으면 후문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는데 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본인은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곽종근의 진술과 김현태 단장의 진술 사이에는 괴리가 있고 그래서 연결해 주시는 다른 브리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김현태 단장의 주장, 그러니까 증언이 맞고 곽종근 사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사진 그 기사를 제시하겠습니다. 70지로증 1 뉴스핌 2025년 3월 19일자 인터넷 기사 김현태 단장의 인터뷰인데요. 곽종근 동시변호 본인 변호사 해임.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본인이 소개해준 변호사에 의해서 지금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소개해준 변호사에 대한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해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전 단장은 19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사령관님 회유 정황을 제가 사실 그대로 국회에서 보고했고 변호사 조력 관련해서도 공개가 됐는데 전부 곽 사령관이 반박하고 있다며 반박하는 과정에서 A 변호사가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 A 변호사가 중간에서 작업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준 사람이 본인이 소개해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임한다. 이런 취지입니다.